자, 길고도 길었던 법정 재판 공방이 어제 결론이 났죠. 바로 조현한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와 받게 됐는데 이에 따라서 오명을 갖게 됐습니다. 부녀가 실제 실형을 받은 재벌 부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오명을 또 받았네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염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지루하고도 길었죠. 네, 어땠어요? 오히려 사건 재판 네. 자체는 빨리빨리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네. 확 돼서 농도는 농도는 짙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우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여론이 너무 강했던 탓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의 일말의 희망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여지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선 재판부의 결정 배경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제 재판을 진행한 서울 네. 서부지법 형사 12부는 이번 사건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다음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네. 네, 애초에 이번 사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단 검찰이 구형을 3년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통상 검찰의 구형의 절반 정도를 이제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1년 6월에 실형을 받고 1년 6월이면 이제 집행유예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법조계나 이쪽에서는 1년 6월에 한 3년 아니면 4년의 집행유예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재판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네. 사건, 그리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의 강한 비판을 하면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와, 집행유예가 없었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네.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이 이제 인정이 된 건데요. 네. 조 전 부사장은 검찰로부터 총 5가지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 그리고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 업무 방해, 이렇게 네. 5가지였는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위계의 공무 집행 방해, 즉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 이거 시켜 수사를 방해했다.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또 항로 변경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항로 변경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항로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야지 이게 죄로 인정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재판부는 항로 변경죄를 유죄로 인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재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 쟁점이 바로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느냐 아니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항로 변경죄가 인정이 되면 징역이 최소 1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현아 부사장 측에서는 반드시 항로 변경죄를 이제 무죄 혐의를 받아야지 집행유예나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 전 부사장 측은 3차례 공판에서 항로는 하늘길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그렇죠.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행기는 하늘을 올라가진 않았었던 상태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그 증거라면서 당시 이제 미국 JFK 공항 CCTV를 이제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 CCTV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네, 여기 동영상을 보면 이제 항공기가 연결 통로와 분리되고 이제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이때는 이제 엔진 시동이 꺼져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 그 토잉카에서 뒤에 끌려갔는데 한 23초 정도, 17m 정도 후진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3분 정도 3분 정도 이렇게 멈춰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와중에 이게 이제 항로가 변경이 됐다라고 이 부분에서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조 전 부사장 측은 아직 저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램프 구역,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램프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활주로에 이제 진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공기가 시동도 걸지 않았으니까 항로에 진입한 게 아니니까 항로 변경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는 이걸 항로 변경이라고 인정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재판부는 하늘길이 이제 항로라고 주장한 이제 그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항공기가 그 활주로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여러 항공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 전 부사장의 난동으로 항공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네. 여기는 항로가 맞고 이미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항로는 변경이 됐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조 전 부사장이 문이 다 닫히고 네. 이제 항공기가 출발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의 이런 난동은 이제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한 네.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충돌 가능성을 일으킨 뭐 안전까지 저해한 이런 네. 행동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맞아요. 그 항공기가 이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러니까 항로까지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활주로에서 만약에 다른 비행기와 충돌을 하더라도 안전사고는 피할 수가 없었겠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그 회항에 대해서 뭐 죄를 뉘우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조 전 부사장은 그 과정에서 기장이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떠넘기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씁쓸했던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진술이 엇갈렸었던 게 있었죠. 바로 기내 폭행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조 전 부사장 측은 줄곧 뭐 폭언은 한 건 맞지만 네. 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흔히 말하는 세금은 올리지는 뭐 증세 없는 복지 뭐 이런 식의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이게 뭐 흔히 말하면 이제 폭언을 하면 폭행이 보통 동반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이제 조 전 부사장은 본인이 많이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폭언은 했을 수 있지만 폭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과 이제 여자 승무원이 이제 뭐라고 진술했냐면 우리는 이제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뭐 진정한 뭐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제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도 조 전 부사장은 절대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재판부가 폭언과 폭행 둘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뭐 이 때문에 뭐 기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뭐 기내 경찰이라고 불리는 사무장과 네. 뭐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승무원들의 업무 방해죄도 성립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항공기가 안전 운행을 이제 위협을 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상 뭐 이것도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팔을 뒤로 하고 욕만 하진 않았을 거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게 대한항공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깎아먹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좀 발생을 했었어요. 이에 따라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쳤고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해양 사건은 대한항공의 이제 국내선 점유율에 큰 영향을 네. 줬습니다. 뭐 특히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비용 항공사 5개 네. 아니면 이제 아시아나항공 등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운송편이 많습니다. 뭐 이 때문에 굳이 소비자들이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을 뭐 이용하지 뭐 않아도 되는 거죠. 네. 뭐 이 때문에 뭐 국내 노선 중에 가장 알짜 노선이라고 불리는 김포, 제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이 생긴 이후 대한항공이 줄곧 지금까지 계속 1위를 했었는데 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네, 다른 국내선 노선도 이제 상황은 비슷합니다. 뭐 맞아요. 이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소셜 커머스, 뭐 쿠팡이나 위메프, 네. 티몬 이런데 이제 반값 항공권을 이제 제공을 한 거죠. 예. 여기에 또 뭐 대한항공 원래 항공권을 할인해주지 않는 것으로 되게 유명한 항공사인데요. 네. 뭐 최근에는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김포 제주 노선을 이제 반값도 아닌 3분의 1 값인 얼마였죠? 뭐 편도가 3만 원입니다. 아, 예. 편도 3만 원에 네. 이런 특가 할인도 내놓아야 될 만큼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대한항공이 실적의 위기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적에 뭐 큰 위기라고까지는 할 네. 수는 없는데 분명히 땅콩 회항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 실적에는 영향을 줬습니다. 뭐 하지만 뭐 국제선과 항공 화물을 다 포함한 뭐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면 뭐 네. 이미지에는 타격을 줬지만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이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특히 이제 국제선이나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한항공은 네. 대체 불가의 이런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뭐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다른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해도 노선이 2배 가까이 더 많고요. 네. 항공 화물 역시 그 보유한 항공 화물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기 때문에 네. 아시아나항공보다 한 1.5배 이상 많거든요. 이 때문에 뭐 다른 거 이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실적은 크게 나빠지진 네.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올해는 더 개선이 됐습니다. 대폭 뭐 그렇구나. 유가 하락의 영향이 좀 컸었는데 네. 대한항공 지난해 매출은 11조 원, 12조 원에 가까운 11조 원이었고요. 네. 영업이익은 거의 4천억 원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 죄송해도 돼요. 2013년과 비교하면 이제 매출은 비슷한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2013년은 195억 손실이었습니다. 근데 네. 올해 이게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뭐 최근에 뭐 국제유가가 한 $50 정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네. 얻은 이익이 되게 큰데요. 보통 항공업계에는 이런 한 가지 속설이 있습니다. 네. 유가가 $10 하락하면 영업이익이 100억이 늘어난다. 네. 이렇기 때문에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는 유가 덕이고요. 뭐 항공사에서 유류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게 한 60%이기 네. 때문에 뭐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네. 있습니다. 순이익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단기 순이익 이게 이제 계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적자 폭이 2013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뭐 지난해 순손실액이 4,578억입니다. 네. 2013년보다 한 80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뭐 대한항공은 뭐 환율이 높아져서 환차손이 생겼고 뭐 이자 비용 항공기를 많이 도입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반영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에 이제 보유 중이던 S-오일 지분을 급하게 매각하면서 2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은 게 네. 좀 큽니다. 뭐 사우디 아람코에 1조 9천억 원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요. 원래 2조 1천억 원에 샀으니까 한 2천억 원 손해를 봤죠.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항공 기업 자체 펀더멘털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 다만 계속해서 이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인, 번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콩 회항 사건이 기업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기업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의 통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염현석 기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